자, 이번 작품은 모발 손상이 심한 모듈이고요. 끝선에서 한 5, 6cm 정도는 열펌으로 인해서 꺾여 있는 모듈이고요. 푸석거리죠, 쉽게 해서. 빗질도 안 되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부위에서 7cm 정도는 약손상 모발이고 밑선은 모발이 완전 녹아있는 모듈이에요. 꺾여있는 모듈이죠. 그래서 테크닉을 구사해서 매끄럽게 펴주면서 공동적인 릿질을 완성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단 테크닉입니다. 자, 약손상 부위 7cm와 극손상 부위 녹음머리 그 부분에 5cm 부분에서 2단 테크닉적 부분 틀려지는 테크닉적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 시청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24mm로 3바퀴 반에서 4바퀴 정도 바퀴수를 좀 많이 말아주는 와인딩 테크닉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지금 현재 이 모듈 자체가 얼마 전에 그 열기구로 펌을 한 모발이에요. 근데 모발이 펌을 하면서 끝선이 좀 꺾였어요. 끝선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와인딩을 하면서 끝선이 좀 꺾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발이 좀 푸석거리죠. 밑에는 탈색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주 포인트는 끝선 꺾인 모발. 여기 끝선이 이렇게 꺾여 있죠. 꺾인 모발을 살짝 펴주면서 와인딩하는 테크닉. 그리고 끝선 녹음머리 복원하는 테크닉. 그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하고, 이론적인 모발 복원술 부분하고, 꺾인 머리를 와인딩을 하면서 모발이 꺾여 있는 상태를 와인딩하면서 살짝 매끄럽게 펴주면서 끝나고 나실 때 모발이 윤기감과 결감을 살려내는 그 테크닉 위주의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수는 24mm로 조금 요즘 바퀴수를 3바퀴 반에서 한 4바퀴 정도, 한 3바퀴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수를 조금 좀 많이 와인딩을 하면서 테크닉 위주로 오늘 교육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체 테크닉 작업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모듈 자체가 끝머리가 많이 손상이 있고 끝머리가 많이 끝선이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빗질이 안 돼서 조금 골고루 빗질을 좀 할게요. 그래서 하시고, 자, 일단은 오늘은 전처리 클리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들어갈 거예요. 끝선이 많이 녹아있고 끝선이 많이 손상이 있으니까 일단은 원래 처음에는 수분을 아주 다량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전처리 클리닉이 들어가잖아요. 오늘은 수분을 전체적으로 소량만 도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소량만 도포를 하고, 왜냐하면 전처리 작업 조금 꼼꼼하게 세심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끝선이 많이 손상이 왔기 때문에 끝선에다가 전처리 클리닉을 조금 다량 도포할 거예요. 이건 PPT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발이 상하고 녹아서 단백질이 과다하게 빠져나와서 모발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다공성 모발이니까 모발이 굉장히 늘어난다고요. 단백질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컬을 잡아도 니치가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치가 늘어지고 안 나오고 빨리 풀려. 그래서 모발에 단단함을 채워줄 수 있는 콜라겐 단백질을 다량 도포합니다. 자, 그런 후에 전체적으로, 자, 요건 수용성 트리트먼트예요.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수분을 소량 뿌렸습니다. 소량 뿌리고 콜라겐 단백질을 도포한 후에 전체적으로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도포를 하겠습니다. 자, 빗질이 안 되니까 트리트먼트를 도포를 하면 빗질이 조금 용이하겠죠. 전체적으로 다시 골고루. 자, 오늘은 꺾인 머리 끝에 끝선 조금 꺾여 있고, 쉽게 해서 빗질도 안 되는 모발이 있죠. 워낙 손상이 심하고 가는 모질이라 클리닉 처리를 꼼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꼼꼼하게. 여기서 수분을 소량 뿌리는 이유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열 처리를
미스트나 드라이를 작업을 했는데 모발 손상이 워낙 심하니까 열기구를 대서 전체적으로 클리닉을 들어갈 거예요. 다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꼼꼼하게 도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원래 전처리 작업 들어갈 때 수분을 굉장히 많이 뿌리잖아요. 모발이 손상이 있으면 수분 건조증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드라이나 미스트로 열처리 작업을 안 하고 다른 열기구를 가지고 열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량 뿌리시고 수분을 소량 뿌리고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 전에 콜라겐 단백질, PPT, 모발의 단단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단백질을 도포를 하고 그것도 수분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꼼꼼하게 슬라이스 떠서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슬라이스를 두껍게 떠서 열처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냥 아이롱 도서 뭐예요? 아이롱 작업으로 온도는 100도 맞출게요. 100도 맞춰갖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약간 있어줘야 됩니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열처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매직 훑듯이. 자, 매직보다 이 원권 아이롱이 코팅 처리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직기로 훑은 것보다는 원권 아이롱으로 살짝씩 열처리 작업해 주는 게 더 클리닉 효과가 크고요. 자, 모발에 데미지도 없고요. 저쪽으로 살짝씩 훑어줍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어필하기도 좋죠. 원권 아이롱 시술 들어갈 때 원권 아이롱으로 클리닉 작업해주면 고객한테 어필하기도 좋죠. 자, 쉽게 해서 스파일링기처럼 응용을 하시란 얘기예요. 코팅 처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발에 데미지는 없다고 해요. 100도로 수분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끝선은 모발 손상이 심하니까 조금 천천히. 자, 스파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제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롱 젤 굵은 미리를 가지고 100도 온도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분 건조를 하면서 영양 처리를 모발 속에 흡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발 속에 흡수시키면 전체적으로 모질이 녹은 머리 상태에서 모질 자체가 조금 탄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드라이로 열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꼼꼼하게 모발 손상이 워낙 심하니까 모발 복원을 전체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분을 충분히 뿌립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모발에다 처음에 수분을 충분히 뿌리고 그 다음에 콜라겐 단백질, 케라틴 단백질을 해서 드라이를 건조를 해서 열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수분을 소량 뿌리고 수분이 너무 다량 뿌리고 난 다음에 PPT나 LPP를 바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롱으로 스파 작업을 하면 모발 속에 흡수되는 게 늦잖아요. 그래서 소량 뿌리고 스파 작업을 하고 다시 모발 속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전처리 시에 수분의 양은 모발의 윤기와 비례합니다. 열펌을 해서 수분 건조증이 오고 열펌을 해서 까실거리면 모발의 윤기가 떨어지겠죠. 이분은 끝선이가 약간 꺾여 있고 전체적으로 까실거리고 모발 손상이 워낙 심하고 밑에는 탈색이 돼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수분량을 다량 도포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은 열펌에서 수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충분한 수분을 도포하시고 이제부터 자 일액 도포 들어갑니다. 자, 일액 도포 들어갑니다. 똑같이 지금 현재 손상모가 한 8, 건강모가 2, 8대 정도 비율로 믹싱을 해서 들어가면 쉽게 해서 손상모 약을 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똑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일액을 도포를 해줍니다. 도포를 해주고 똑같이 자 다시 숱이 너무 없고 모질이 너무 가늘어요. 자 제가 전처리 클리닉 작업을 완벽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전처리 클리닉 작업을 완벽하게 한 이유는 모질이 너무 가늘어요. 모질이 가늘기 때문에 모질 자체를 좀 굵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처리 작업으로 단백질을 많이 공급을 해서 모발을 약간 굵어지게 만들어 놓은 후에 일액 처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모질이 너무 가늘고 쉽게 해서 이런 머리는 파마 안 나오는 모질이에요. 디지털 파마를 해도 니치가 늘어지거나 안 나오는 모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탄력을 요하기 위해서 손상이 워낙 심하니까 모발의 데미지가 워낙 심하니까 모발이 녹아 있으니까 최대한 단백질을 모발 속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을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권 아이론 기구를 가지고 100도 온도에 낮춰갖고 고객들 보기도 좋잖아요. 원권 아이론 시술할 때 원권 아이론으로 크릴릭 작업을 한다 라는 포인트로 저쪽으로 들어서 일액을 다 도포하고 자연방치 5분에서 10분 정도 두고 세정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자, 전체적으로 일액을 도포하고 자연방치 6분 정도 뒀습니다. 만약에 전처리 클리닉을 완벽하게 안 했으면 이 머리는 바르자마자 녹아버리죠. 스포츠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처리 클리닉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모질 자체가 워낙 손상이 심한 모질이라. 그래서 연화를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 모질은 수분만 닿아도 늘어지는 모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땡겨보는 기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 모질은 전처리 클리닉을 하기 전에는 모발 자체가 수분만 닿아도 녹는 모발이라고요. 연화된 것처럼. 그러니까 땡겨보는 기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녹은 머리는 클리닉 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져보는 기법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져가지고 뻣뻣하면 연화가 된다. 만져가지고 오글오글하면 연화가 된다. 약재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땡겨보는 기법이나 만져보는 기법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꺾어보세요. 꺾어보는 기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연화 작업 들어갑니다. 이 모질은 연화가 안 돼도 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딩 할 수 있는 부위를 잡아가지고 손으로 살짝 꺾어갖고 살짝만 비벼보세요. 그러면 모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발이 일자로 딱 뻗으면 일자로 완전히 딱 뻗으면 연화가 안 된 거고 모발을 살짝 넣어서 비벼서 꺾여 있으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연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땡겨오는 기법은 연화가 안 돼도 이렇게 늘어진다고요. 많이 늘어지죠 지금. 연화가 됐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질 자체를 가는 모질, 손상 모질은 연화 테스트 땡겨보는 기법은 위험하니까 연화가 안 돼도 늘어지니까 전처리 클리닉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살짝 꺾어보는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연화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척 들어가겠습니다. 자, 산성 샴푸로 세척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처리 클리닉 시 완벽한 전처리 클리닉을 하고, 자, 전처리 클리닉 할 때 수분을 소량 뿌리고 케라틴 단백질, 콜라겐 단백질 도포를 해서 원권 아이론으로 100도 온도에서 습화 작업이 들어가고 수분을 충분히 뿌리고 그 다음에 일액 도포하고 자연방치 6분 정도 되니까 연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모발 손상이 심하니까 다시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도포합니다. 자, 여기서 수용성 트리트먼트의 역할은 와인딩 시에 모발 속에 수용성 트리트먼트가 모발 속에 보습이 되면서 모발에 단백질을 제공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바르지 않고 바로 건조를 하면 모발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분을 도포를 하고 와인딩을 해도 니치가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발 속에 있는 수분이 건조 시에 날아가지 않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도포를 해서 모발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모발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간 후에는 요 모표시 속에 수분이 없고 그 다음에 억지로 수분을 뿌리면 니치가 늘어져요.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함량이 돼 있어야지만 탄력 있는 컬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도포를 하고 드라이로 전체적으로 자 꼼꼼하게 저희가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꼼꼼하게 바르고 거의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매직할 때 이 정도 수분으로 매직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도포를 했기 때문에 속에 수분이 20%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도포 안 했으면 10%밖에 안 남아있고 나머지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분이 모발에 20%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와인딩을 했을 때 100% 지금 여기에 있는 수분까지 와인딩을 해서 건조를 시키면 모발이 까실거리는 거죠. 손상이 오는 거죠. 현재 남아있는 수분까지 도포를 하시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건강한 연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간 클리닉, 수용성 트리트먼트를 중간 클리닉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열 처리로 인해서 모발 속에 중간 클리닉 흡수시키면서 자, 건강한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와인딩을 시작해야 됩니다. 100% 아니 쉽게 얘기해서 80% 수분이 20% 남으면 거의 건조하는 이유는 쉽게 해서 우리가 보통 수분을 남겨놓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테지를 남겨놓고 그러면 모발 속에 트리트먼트가 2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케라틴 단백질이 20%밖에 모발 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수용성 트리트먼트 발라가지고 거의 건조해서 모발 속에 일단 30% 집어넣고 지금 현재 모발 속에 트리트먼트는 30% 들어가 있고 70%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100%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분 뿌리고 와인딩을 할 때 다시 30%는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 트리트먼트가 50% 정도 모발 속에 흡수가 돼야지 모발 속에서 단백질이 채워지면서 모발의 컬감이 유지되고 모발이 복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조금 바퀴수를 많이 말아볼게요. 예, 24mm. 24mm로 3바퀴 반 정도 와인딩 테크닉을 구사를 하겠습니다. 자, 바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이 바퀴수를 많이 원하는 고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왜? 바퀴수가 많으면 그만큼 열 전도를 많이 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바퀴수를 많이 만다고 섹션을 많이 떠버리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돌아갑니다. 머리 다 상하고 그 다음에 니치가 늘어지고 처음 시작하는 뜸과 끝에까지 다다르는 뜸이 모두 동일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수분을 슬라이스는 사선 슬라이스를 뜨고 자, 수분 도포를 하고 각도 제가 항상 유념하는 거 각도 90도 내리지 마세요. 여기 늘어지죠. 자, 들어갑니다. 수분 도포하고 각도 90도 각도에서 사선 떠주고 모으지 마시고 들어갑니다. 자, 바퀴수 조금 많이 들어갈 때는 와인딩 테크닉이 조금 틀립니다. 자, 3바퀴 반에서 4바퀴예요. 자, 굵은 모질은 바퀴수를 많이 안 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굵은 모질 자체는 모발이 두꺼우니까 두피에서 많이 일어나 있잖아요. 굵은 모질은 위에까지 말면 부하잖아요. 밉잖아요. 근데 가는 모질이고 숱 없는 머리는 바퀴수를 좀 많이 말해요. 왜? 숱이 없으니까 숱이 많아 보여야 되니까 입체감을 줘야 되니까 바퀴수를 좀 많이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와인딩을 할 때 바퀴수가 많이 들어간 테크닉이 약간 틀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구사를 해서 빗처리 해준 후에 바퀴수가 적게 돌아갈 때는 이 상태에서 와인딩에서 끝내죠. 그렇지만 바퀴수가 많을 때는 끝머리가 보일랑말랑 할 때 빗을 한번 빗질을 해주세요. 끝에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끝머리가 안 꺾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바퀴수가 많으니까 끝머리가 많잖아요. 다시 한번 끝에 한번 빗질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통과하죠. 끝머리가 다시 2차적으로 끝선이 빗을 통과하게끔. 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점처리는 같죠. 자, 그러면 바퀴수가 많으니까 요번에는 끝뜸을 0.5초로 한 7번을 훑어주는 거예요. 왜? 바퀴수가 많으니까 텐션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장시간 뜸을 들이면 모발이 까실거린단 말이에요. 짧게 뜸을 들여주세요. 끝뜸 처리가 중요합니다. 짧게 뜸 처리 해줘야만이 바퀴수가 많으면 열전도가 많잖아요. 그죠? 바퀴수가 많으면 열전도 속에서 더 많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뜸을 짧게 더 여러 번 들여주자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해주시면 3바퀴 반에서 4바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니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두 번째 팁은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S라인에서 살짝 C라인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뭐냐? 자,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와인딩을 여기까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손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극손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크닉을 어떻게 구사를 하냐면 약손상 부분은 조금 천천히 와인딩을 해주고 극손상 부분은 조금 빨리 와인딩을 해주는 거죠. 쉽게 해서 매직 프레스 작업할 때 160도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약손상은 160도에서 매직 프레스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약손상은 조금 슬로우로 당겨주다가 끝선에서는 조금 빨리 당겨주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부위는 약간 조금 슬로우로 들어가고 여기는 조금 더 빨리 간 거. 그 대신에 끝뜸은 정확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사선 섹션을 뜨고 자, 들어가서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각도 울지 마세요. 자, 들어가서 빗을 붙여주고 끝머리가 살짝 나올랑 말랑 할 때 뭐라 그랬죠? 빗을 살짝 뒤로 당겨주면 끝머리가 안 꺾이고 돌아가죠. 끝머리가 빗을 통과하죠. 빗질을 한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천천히 돌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끝머리를 다시 한번 빗질을 해줍시다. 끝머리 다시 한번. 왜? 바퀴수가 많으니까 끝머리가 꺾이지 말라고. 곱게 돌아가라고. 끝머리 하나도 안 꺾였죠.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극손상 부위는 조금 빨리. 극손상 부위는 조금 빨리. 그런 다음에 끝뜸은 동일합니다. 끝뜸은 짧게 0.5초로 0.5초로. 왜? 끝선이 까실거림이 워낙 심하고 끝선이 손상이 너무 심하니까 1초가 아니라 0.5초로 7, 8번으로 흩어지는 거죠. 모발이 손상이 워낙 심하니까 모질이 가늘고 머리가 성악고 그러니까 끝뜸을 짧게 여기서 장시간 5초, 6초 있으면 머리 엄청나게 까실거려요. 자, 끝선이 꺾여있는 모발이니까 끝선이 꺾여있는 걸 약간 작하게 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명 슬로우 테크닉. 그러면 펴주면서 그리고 끝뜸은 짧게 짧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아까 와인딩 했죠. 와인딩 한 부위가 그대로 있죠. 뜸이 안 들면 처집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뜸을 들이면 얘가 푸석거려요. 만져봤을 때 촉촉한 느낌. 자, 다시 똑같이 자, 쑥 뿌려주시고 네, 다시 그대로 그러니까 굵은 모질은 바퀴수 많이 말지 마세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안 이뻐요. 부에서. 가는 모질들은 고객들이 제일 원하는 게 숱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위에까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그 대신에 금액은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대로 각도 죽이지 말고 그대로 빗을 붙인 후에 끝머리가 나올랑 말랑 할 때 어떻게 한다? 빗질을 한번 해준다. 자, 끝머리 잘 돌아가죠? 절대 안 꺾이죠? 자, 절대 안 꺾이죠? 다시 그런 다음에 끝머리 보이시죠? 다시 한번 빗질을 해주십시오. 왜? 끝머리가 빗을 다시 통과하게. 안 그러면 안 돌아가요. 자, 잘 돌아가죠? 왜? 끝머리가 안 꺾였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거예요. 끝머리가 꺾이면 안 돌아갑니다. 자, 끝선은 조금 빨리 회전을 하고 손상이 심하니까 여기서 끝점 처리 들어갑니다. 짧게. 자, 테크닉은 슬로우 테크닉. 왜? 윤기가 나야 되니까. 약간 꺾여있는 모질이 작하게 펴지면서 자, 요겁니다. 자, 계속 회전. 그러면 윤기가 나요. 푸석거리는 머리가 없어지고 꺾인 머리가 약간 복구되고 그 다음에 끝점 처리는 살짝.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은 방법으로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3바퀴 반에서 4바퀴 정도 와인딩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사선 말기 그대로 자, 24mm. 그죠? 그럼 아주 굵은 내추럴한 컬이 나오겠죠. 아주 굵게 물결판 비슷하게 러블리 펌이 나오겠죠. 똑같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와인딩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빗 통과했죠? 바퀴수가 많으니까 끝머리 튀어나오면 빗질해 주시고 다시 두 번째 한번 바퀴수가 많으니까 그래야지 컬이 매끄럽게 떨어져요. 자, 끝머리 안 꺾이죠? 쉽게 해서 끝머리가 옆으로 뉘지 말고
끝머리가 다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사해 주시고 끝점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끝점 처리를 꼼꼼하게 자, 연출을 사진 몇 카트 찍으세요. 자,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만져보세요. 촉촉하게 또 와인딩을 맞춰서 이제 앞머리 들어갈 거예요. 자, 와인딩 장면을 전체적으로 그냥 굵은 미리 24mm 컬러 전체적으로 와인딩을 자, 구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와인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머리 모리 교정 들어갈 거예요. 자, 앞머리 모리 교정 살짝 사이드로 살짝만 넘겨서 앞머리를 살짝 S컬 정도로 말아드릴게요. 자, 모리 교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리 교정을 원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건으로 충분히 모리 교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뭐 선건만 있는 게 아니고 원건으로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잡아주시고 똑같습니다. 각도를 낮춰주시고 자, 선건은 손으로 찝어서 3분의 1밖에 돌리죠. 얘는 얘 텐션으로 손가락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살짝 손가락으로 3분의 1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짝 3분의 1바퀴 살짝 3분의 1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죽죠? 자, 다시 자, 원건 갖고 계시는 분들 자, 요 보십시오. 이 머리가 일로 가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리 교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각도를 낮춰주시고 수분이 없어야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 뜨거워요. 자, 각도 낮춰주시고 살짝 여기서 3분의 1바퀴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1초만 쉬어주세요. 조금 머리 교정이 안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살짝 3분의 1바퀴만. 그러면 돌아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맨 앞이 좀 덜 떴다. 그러면 살짝 당겨서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 여기를 완전히 반바퀴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국이 생겨서 나중에 여기가 뜹니다. 자연스럽게 모리 교정도 자연스러워야 돼. 너무 딱딱하시면 안 돼요. 살짝 그냥 3분의 1바퀴만 돌려서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반바퀴가 아니라 3분의 1바퀴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분의 1바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건 반바퀴예요. 자국 생겨요. 자, 3분의 1바퀴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3분의 1바퀴만. 각도 낮춰서 3분의 1 살짝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연출해 줍니다. 돌아가죠.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잡아드릴게요. 자, 각도 최대한 낮추시고 자, 원건 작업 들어가서 살짝만 밑으로 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원건은 선건에 비해서 텐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선건이 1초다 그러면 원건은 2초 정도. 이해되시죠? 자, 모리 교정 되죠? 그리고 다시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마무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건은 선건에 비해서 텐션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원건은 선건에 비해서 텐션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선건은 주먹으로 손가락으로 텐션 주지만 얘는 자체 텐션이니까 자, 들어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살짝만 3분의 1바퀴 돌려주시면 모리 교정 끝납니다. 자, 여기서 앞머리 살짝 C컬 들어갑니다. 자, 앞머리 들어갈게요. 와인딩 살짝 쉽게 해서 일면 깻잎 머리. 수분은 끝에만 뿌려주세요. 많이 뿌리지 마시고 살짝만 뿌려주신 후에 들어가서 모리 교정은 다운이죠. 모리 교정은 다운이니까 두피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모리 교정 다운이니까 살짝 훑어주신 후에 그대로 끝머리가 튀어나오자마자 빗을 당겨주면서 롤링해서 빼주셔요. 그런 다음에 1초 살짝 쉬었다가 와인딩 하면서 끝선을 빼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뜸이 덜 들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끝선만 잡아주세요. 모발에 단차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 여기는 웨이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리 방향만 바꾸기 때문에
살짝 넘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중화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앞머리까지 모든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이제 중화 들어갈게요. 중화 1차적으로 자, 살짝씩 자, 안개중화 들어갑니다. 다시 안개중화. 안개중화 한 후에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듬뿍듬뿍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듬뿍듬뿍 하면 수분의 무게 때문에 처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슬 맺듯이 살짝씩만 자, 안개중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개중화 해줍니다. 자, 1차적으로 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말한 게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수분을 듬뿍 뿌려가지고 본인이 말한 게 1차적으로 안개중화하고 본인이 말하는 거 파마가 나왔나 안 나왔나 테스트 해보려면 수분을 듬뿍 뿌리고 중화를 듬뿍 뿌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털어보세요. 털어보시면 에스컬이 잡혔죠. 자, 털어보시면 에스컬 리치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화하시고 안개중화하시고 5분 있다가 듬뿍 중화를 하셔갖고 1분 정도 계시다가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샴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세척을 하고 말리기 전에 컬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3바퀴 반에서 4바퀴 정도 24mm입니다. 자, 바퀴젓을 조금 많이 들어갔죠. 24mm로 컬을 완성한 거. 젖었을 때 이 정도 컬이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24mm 가는 모질에 24mm 와인딩한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와인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모발 건져 들어가겠습니다. 자, 24mm 3바퀴 반에서 4바퀴 정도 와인딩을 했으니까 자, 바깥으로 오늘은 손질을 바깥으로 해주겠습니다. 바깥으로 손질을 전체적으로 건조하실 때 처음부터 거의 다 마른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처음에 어느 정도 말려주시다가 수분이 10% 정도 말았을 때 다시 한번 돌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다시 작업이 들어가주면 돼요. 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머리 말리실 때 우리가 앞머리를 머리 교정 해놓고 살짝 넘겨줬잖아요. 똑같이 빗으로 그냥 앞머리 말리실 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빗으로 살짝 넘겨주세요. 빗으로 그냥 더운 바람 쐬주면서 빗을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머리 아까 사이드 쪽으로 일면 깻잎 머리 스타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작업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건조 다 마무리하고요. 자, 롤드라이 하지 마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롤드라이 하지 마세요. 안 이뻐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자, 롤드라이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살짝만 전체적으로 건조만 된 상태예요. 자, 건조만 이제 이렇게 자, 뒤에 한번 봐보세요.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자, 23mm. 자, 보통 만약에 샵에서 시술하면 이 모질에 얇은 모질에 고객이 오면 분명히 굵게 빼달라면 이거 18mm 들어갈 거야 아마. 미용인들은 18mm로 4바퀴 더 말아 들어가면 머리가 여기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아이롱은 그대로 와인딩 한 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뜸처리예요. 뜸처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나왔죠. 24mm로 3바퀴 반에서 4바퀴 정도 와인딩을 해주셨다면 돼요. 자, 이제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시술 전에는 자, 끝선이 탈색이 굉장히 심해 있었다고요. 지금 보시면 톤이 다운돼 있다고요. 아까 전 사진하고 후 사진이 끝선이 한 톤 다운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백질이 채워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윤기감이 있잖아요. 자, 윤기감이 있잖아요. 드라이보다 더 예뻐요. 그리고 끝선 자체가 아까 탈색이 다 된 머리가 지금 보십시오. 완전 자, 손이 빌 정도로 모발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게 녹음머리 보건소. 그 다음에 끝선이 아까 꺾여 있었잖아요. 끝선이 꺾여 있었는데
자, 끝선이 꺾여 있는 게, 자, 아까 끝선이 꺾여 있었다고요. 근데 끝선 꺾인 게 다 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모발 복원술, 그 다음에 꺾인 머리가 완벽하게 자크하게 펴지면서 와인딩, 그게 뭐냐? 슬로우 테크닉이에요. 슬로우 테크닉은 뭐냐? 돌렸다 뜸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려주면서 네 바퀴를 말았는데도 컬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컬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슬로우 테크닉으로 구사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뜸 처리를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23mm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적인 뜸, 중간 부분은 약손상이니까 조금 천천히 들어가지고 끝선은 조금 빨리 들어서 끝뜸, 처음부터 끝까지 네 바퀴를 말든 세 바퀴를 말든 처음부터 끝까지 니치가 정확해야 돼요. 아이롱은 니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컬이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끝뜸 23mm로 말았는데도 끝에 컬이 잡혀있죠. 끝에 컬이. 근데 23mm로 말면 분명 니치가 일자로 늘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공동적인 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녹은 머리 복원술, 그 다음에 끝선 꺾인 머리 복원술, 그 다음에 23mm 아주 내추럴. 자, 내추럴 하다 그래서 니치가 늘어지면 안 돼요. 내추럴 하다는 건 굵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컬은 완벽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자, 24mm. 자, 아이롱에서 제일 굵은 미리수 24mm 세 바퀴 반에서 네 바퀴 정도 웨이브를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모델이 이쁘네요. 머리 이쁘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작품 강의의 포인트는 전처리 크리닉이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모발 손상이 워낙 심하니까 모발 로가 있고 모발 끝은 꺾여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수분을 도포하시고 전체적으로 케라틴과 콜라겐 합백질을 해서 우리 아이롱 기계로 스파를 해줬습니다. 꼼꼼하게 열처리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액 도포하실 때 전체적으로 모발 손상이 심하니까 손상모 모질의 부분 포인트로 연화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척하고 나서 와인딩적인 부분은 옆선은 사선말기가 들어갔습니다. 옆선은 사선말기가 더 예쁘단 말이에요. 사선. 근데 뒷선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사선말기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뒷선은 기본말기 들어갔고 사선말기로 들어가면서 옆선하고 후두부 쪽은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바퀴수가 많이 들어가면 슬라이스를 좀 얇게 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슬라이스를 바퀴수가 많은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많이 뜨면 잘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테크닉 C 바퀴수를 많이 말 경우에는 끝선이 꺾일 염려가 있으니까 빗으로 약간 빼주면서 빗질을 해주는 부분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테크닉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퀴수가 많으니까 끝선이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인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와인딩 할 때 빗질을 해주는 부분 그 부분을 포인트로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